13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13년 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짚어봅니다. 13년 전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준일 기자,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7년이었는데 당시에 10살이었습니다. 네. 사촌 여동생이를 좀 사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사촌 여동생이 10살이었고요. 예. 사촌 A가 있었고 사촌 B가 있었습니다. 아, 그 예. 방에. 예. 사촌 A가 이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같은 방에 있던. 네, 같은 방에 있던 네. 성추행을 하고 네. 그거를 3년이 지난 2010년에 사촌 여동생이 따진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년이 지난 2018년에 사촌 여동생이 사촌 A 남성을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실형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건이 13년 전에 일어났다면 수사하기도 쉽지 않고 재판 과정도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백 변호사,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 어떤 점에 예의주시합니까? 사실 13년 전 사건이고요. 이건 특별하게 증거가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딱히 목격자가 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네. 그 방 안에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확인을 하는 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런 거죠. 이건 도저히 꾸며낼 수 없다. 네. 내가 직접 겪지 않으면 꾸며낼 수 없는 내용일 정도로 구체적이다. 네. 그리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은 3년 뒤, 사건이 일어났던 3년 뒤에 피해자가 따졌을 때도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법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기 범행을 부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본인은 그런 적 없다.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리고 그때 방 안에 있었던 다른 사촌이 내가 했다라고 오히려 자백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예. 나는 안 했는데 저쪽에서 오인한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그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일관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건 당시에는 자는 척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예. 재판 과정에서는 난 내가 피고인 얼굴 직접 봤어요라고 말을 바꾸면서 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건이 13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라면 기억에 충분히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김준일 기자, 지금 백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피해자 10살 당시에 어린 여성 피해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사촌이 2명이 한 방에 있었던 이야기인가요? 두 명이 있었고 네. 방금 말씀드린 사촌 A가 이제 그 성추행을 한 걸로 지목이 된 사람이고 네. B는 이제 아니었는데 네. A의 말은 B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B가 그렇게 실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B가 네. 그 두 당사자의 고소 고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진술 요약하면 어떤 거죠? 일단 일관되게 사촌 A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A를 지목하고 있었고 방이 어둡기는 했으나 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이 있어 시계바늘까지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이유가 없다. A의 손과 얼굴을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사촌 B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 자는 척하다가 물을 마시러 이제 가는 것까지 자기가 봤다라고 해서 A와 B가 혼동될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요. 백 변호사, 그런데 가해자인 A 그리고 범행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에 있었던 다른 남자 사촌 B. 근데 B가 살짝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한 적은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정리한 결론은 뭡니까? 재판부의 결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계속 범행을 부인하던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두웠다. 네. 그리고 13년 전 사건이다. 예.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거였지만 네. 재판부가 바라보기에 큰 틀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면 다소 세부적인 부분들이 혼란이 있어도 큰 틀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는 거고 그때 당시 10살이면 충분히 자신의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됐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시계바늘이 보일 정도로 방문이 열려 있어서 밝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피고인 A가 지목한 내가 아니라 다른 같은 방에 있던 사촌 B 자기가 했다고 자백까지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사 본인이 했다라고 손 치더라도 실제로 행위까지 나아가기 전 단계였다면
미수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미수이고 지금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기수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성추행에 나간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고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했죠. 예. 김준일 기자 최근에 뭐 여러 사건들 취재하셨을 텐데 성범죄 재판에서 눈에 띄는 현상이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그 경향이다. 이런 것들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뇌물 사건하고 성폭행 이런 거는 이제 당사자밖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피해자 뭐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최근에 그거를 넓게 인정했는데 예전에 그 식당에서 엉덩이를 만졌다, CCTV에 찍혔다 안 찍혔다 이걸로 굉장히 이제 국민청원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그 일관된 진술 때문에 그것이 유죄로 판결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고인 남성은 즉각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2심 혹은 마지막 3심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3년 전 성추행이 일어났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